이번 시간에는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된 몇 가지 실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1강에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복습해보면 산화환원 반응은 물질의 산화수가 변하는 화학 반응인데 여기서 산화수란 물질이 산화되는지 환원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전화로 모든 화합물이 이온 결합이라고 가정하고 누가 전자를 얻고 누가 전자를 잃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산화수를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는데 산화수 규칙에 따라 물질의 산화수를 정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에 산화수를 비교했을 때 산화수가 증가한 물질은 산화, 산화수가 감소한 물질은 환원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산화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는 경우에 산화수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경우에는 산화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는 것이며 반대로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으면 환원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된 몇 가지 실험들을 살펴보면서 산화수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산소의 이동이나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산화환원과 관련된 대표적인 실험 첫 번째는 산화구리와 탄소를 가열하는 실험입니다. 그림처럼 시험관에 산화구리와 탄소를 넣고 가열하면 산화구리와 탄소가 반응해서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산화구리일 때는 까만색이지만 구리가 되면서 특유의 붉은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화구리와 탄소가 반응하면 탄소 원자가 산화구리의 산소를 뺏어가서 산화구리는 구리 원자가 되고 탄소는 산소 원자 2개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분자가 됩니다. 이때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었으므로 환원된 것이고 탄소는 산소를 얻었으므로 산화된 것입니다. 산화수를 직접 계산해보면 먼저 산소 원자의 산화수를 -2로 정하고 탄소와 구리는 호던소 물질이므로 산화수가 0입니다. 화합물의 전체 산화수는 0이 되어야 하므로 산화구리의 구리는 +2의 산화수를 갖게 되고 이산화탄소의 탄소는 +4의 산화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산화수를 계산해보면 산화구리의 구리는 산화수가 감소함으로 환원된 것이고 탄소는 산화수가 증가함으로 산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고 탄소 원자가 산소를 얻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므로 산화수를 굳이 계산하지 않고 산소의 이동만으로 산화환원을 판단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참고로 산화구리가 환원되어 구리 원자가 되는 것은 구리의 색깔이 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탄소가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은 석회수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 시험관 끝에 관을 연결하고 석회수에 담가 놓는데 석회수에는 칼슘 이온이 녹아 있어서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생기면서 뿌옇게 흐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데 이처럼 석회수는 이산화탄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자주 사용합니다. 산화환원과 관련된 대표적인 실험 두 번째는 구리를 가열하는 실험입니다. 그림처럼 알코올 램프로 구리판을 가열하면 구리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구리가 산화구리로 되는 것은 산소 원자와 결합하는 것이므로 산화되는 것이고 산소 분자가 산화구리가 되는 것은 산소 원자 하나를 잃고 구리 원자와 결합하는 것이므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물질을 가열하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데 이러한 반응을 연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코올 램프의 불꽃은 겉불꽃과 속불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중에 어디에서 연소시키냐에 따라 완전 연소가 일어나기도 하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는 지난 강의에서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설명했었는데 탄소 성분의 연료가 연소될 때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연소되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완전 연소이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되어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불완전 연소입니다. 알코올 램프에 들어있는 에탄올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연료 물질은 탄소 성분이 들어있는데 알코올 램프의 겉불꽃은 주변에 산소가 충분해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지만
속불꽃은 산소가 부족해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속불꽃 주변에는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앞에서 구리판을 가열할 때는 산소가 충분한 겉불꽃에서 가열한 것으로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구리가 연소되어 산화구리가 됩니다. 이때 가열한 산화구리를 다시 알코올 램프의 속불꽃에 가열하면 에탄올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산화구리와 반응하게 되는데,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뺏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되려는 성질이 강해서 산화구리의 산소를 뺏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를 뺏긴 산화구리는 다시 구리가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었으므로 환원된 것이고,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었으므로 산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알코올 램프의 구리판을 가열하는 실험에서 구리판을 겉불꽃에 가열하면 붉은색의 구리가 산소와 결합하여 까만색의 산화구리가 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산화구리를 다시 알코올 램프의 속불꽃에 가열하면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고 붉은색의 구리로 돌아가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된 대표적인 실험 마지막으로는 금속 이온과 금속의 반응입니다. 그림처럼 질산은 수용액이 들어있는 비커에 구리 금속을 넣으면 구리 원자와 수용액 속에 있는 은 이온이 반응해서 은 이온은 전자를 얻어 은 원자가 되고,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이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용액은 점점 푸른색이 되고 구리 금속에는 은이 달라붙으면서 하얀 결정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원자 상태의 구리 금속과 수용액 속에 은 이온과 질산 이온이 녹아있는 상태였다가 은 이온이 구리 근처에서 구리 원자에게 전자를 얻어 이온에서 원자 상태가 되면서 마치 하얀 고체 결정이 구리에 달라붙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한 구리 원자는 은 이온에게 전자를 주고 자신은 구리 이온이 되어 수용액 속에 녹아있게 되는데, 구리 이온은 푸른색을 내는 특징이 있어서 수용액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판단해 본다면 은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은 원자가 됨으로 환원된 것이고, 구리 원자는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이 됨으로 산화된 것입니다. 이온의 경우에는 전하가 곧 산화수와 같으므로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진 은 이온이 전자를 얻어 중성 상태의 은 원자가 되면 산화수가 감소하고, 중성이었던 구리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2의 전하를 갖는 구리 이온이 되면 산화수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전자를 얻으면 환원되고 전자를 잃으면 산화된다고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산화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3가지 실험에서 산소와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판단하는 방법을 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